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모두 태양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언제나 우리를 굳건히 지탱해주는 존재이지요. 자신의 기원을 태양에서 찾고자 하는 민족도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지만은 않았다는 것인데요. 행성 형성에 관한 현재의 해석에 따르면 지구는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함께 태양이 만들어진 뒤 곧바로 태양 주위를 회전하고 있는 원시 행성계의 원반에서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지구에 낙한 운석이나 해성도 있지만 이 운석이나 해성도 기원을 더듬어 본다면 같은 곳에서 탄생한 것인데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의미로 정말 태양의 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한 가족이신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런 태양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과거 태양은 영원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현대 과학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태양은 수많은 별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하며 별은 모두 나이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많은 별이 화려한 죽음, 즉 초신성 폭발로 일생을 마친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SF 작가들은 앞다투어 태양 폭발과 지구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글을 쓴 사람은 아마 이전에도 거론된 적이 있는 고전파 SF 작가인 올라프 스테이플던입니다. 20억 년 후에 인류의 진화에 대한 공상을 그린 소설 Last and First Man에서는 태양이 초신성이 되어 우리의 먼 후손들이 그 불길 속에서 멸망한다는 결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에게는 정말 그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갖는 의미, 질량과 스펙트럼은 어떻게 별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모든 것은 원시별이라 불리며 물질의 응축 반응이 진행되는 얇고 차가운 구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름의 중심 부분이 수축하여 항성이 되면 그 주변 부분은 원시 행성계 원반이 되고 그곳에서 행성이 형성되는데요. 그 다음은 갓 태어난 항성이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질량이 80 목성 질량을 넘지 않는 별은 너무나도 지루하고 심심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행성은 점점 따뜻해지며 갈색 외성이 된 뒤 다시 냉각되어 흔히 말하는 무거운 목성, 즉 단순한 행성이 되어갑니다. 좀 더 질량이 큰 항성은 주계열에 자리 잡게 되는데요. 가장 작은 항성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별인 안정된 M형 적색 외성이 됩니다. 가장 큰 항성은 O형이나 B형으로 고온의 청색 허성 또는 청색 초거성이 되고, 그보다 더 작은 것은 시리우스 같은 A형 백색 외성으로 중간 것은 F형, G형, K형의 노란색과 오렌지색 별이 됩니다. 우리의 태양은 G2형의 오렌지색 항성이에요. 어떤 길을 걸어나갈지는 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O형이나 B형 초고성처럼 단순히 타오르기만 하는 별이 있는가 하면 나이를 먹으며 성장해 알데바란 할아버지나 아크투루스 아저씨 같은 적색 거성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또한 반짝 빛나며 폭발하는 초신성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타입의 별입니다. 초신성, 생의 마지막 등불. 별은 대부분 헬륨과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열액 반응에 의해 수소가 타고 다음으로 헬륨이 타기 시작하는데요. 이어서 철을 포함한 보다 무거운 원소 간의 결합이 일어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느낌이죠. 9에서 30 태양 질량의 밝고 고온인 O형이나 B형 항성은 마치 부잣집 도련님이 아버지의 돈을 쓰듯이 연료를 마구 소비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별에서는 수소가 사라지기도 전에 헬륨이 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청색 초거성으로 불립니다. 이런 항성은 식지도 않고 끊임없이 계속 성장합니다. 이들 항성 중에는 핵융합 반응 과정에서 다른 화학 원소가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무거운 원소일수록 더 깊은 곳에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물질을 태우는 와중에 이런 항성은
빨간 파이 반죽처럼 변해갑니다. 수소와 헬륨, 탄소 등이 불타는 층이 존재하며 가장 안쪽의 핵 부분에서는 철이 불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질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광자가 아닌 중성미자에서 다량의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중성미자는 항성 중의 물질과 반응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자신이 내키는 대로 그저 멀리 날아갈 뿐이지요. 이는 우르카 과정이라고 불립니다. 밝고 아름다웠던 별이 빛을 내는데 지쳐버리면 핵에 철이 쌓이게 되는데요. 별은 영국의 동화에 나오는 요정 이상으로 철을 싫어하지요. 이런 철을 에너지의 방출과 반응시키려는 시도는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상대를 달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입니다. 쓸모없는 광자조차 철을 방출시킬 수 있는 핵융합 반응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철의 핵은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냉각되고 붕괴하며 작게 굳어집니다. 이 과정은 한순간으로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응축된 핵 주위로는 거대한 공동이 완성되고요. 가벼운 원소를 가진 외곽층은 모두 핵으로 떨어집니다. 온갖 혼합물들이 뒤죽박죽 섞이게 될 것이고요. 원소는 동시에 무질서하게 서로 반응합니다. 광도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과정이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과정입니다. 한 가지 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접촉쌍성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쌍성 중 하나가 나이를 먹어 팽창하기 시작하면 다른 하나는 혼잡을 틈타 그 외층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 별의 질량이 커지면 반응이 점차 빨라지고 예시로 들었듯 모든 것들이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핵은 붕괴되고 별이 흔들리며 최종적으로 큰 충격이 발생하는데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는 말처럼 이 경우에는 이웃별의 외층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면 되겠네요.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결론은 질량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태양의 9에서 30배의 질량을 가진 항성은 중성자별이 되어 생을 마무리합니다. 중성자별이 되는 것은 철이 축적된 바로 그 핵입니다. 폭발하여 방출된 외층은 별 주위에 성운을 만들며 밤하늘에 뜬 아름다운 반점이 됩니다. 만약 펄서나 성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별도의 영상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더 큰 별에서는 핵의 붕괴에 따른 원자뿐만이 아닌 중성자나 쿼크마저도 붕괴합니다. 블랙홀이 형성되며 폭발 때 방출된 외층은 주위에 강착 원반을 형성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나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으로 최근 촬영된 블랙홀의 사진에서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도 같은 길을 걷게 되는가? 영상의 마지막까지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태양이 그렇게 거세게 타오르기에는 질량이 부족한데요. 태양은 더 온화하고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다 그 덕분인 것이지요. 태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운명입니다. 수소가 타게 되면 태양은 팽창하여 적색거성이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태양은 더 크게 부풀어 수성과 금성, 어쩌면 지구까지 집어삼킬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물질들은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니 결국 나중에는 돌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 상환 기간까지는 아직 몇십억 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 외층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핵의 중력이 붙들고 있기에는 너무나 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드러나 버린 태양의 핵은 백색외성이 됩니다. 이들은 모두 수백만 년, 몇억 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에 꽈당 하고 부딪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지금은 발 뻗고 잘 수 있겠네요. 우리가 운 좋게 G2형의 오렌지별 궤도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주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릴 시간이네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태양의 형제인 여러분과 머지않아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코멘트 잊지 말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코멘트는 항상 즐겁게 읽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